네, 지금부터는 내일로 이제 100일 남은 보궐선거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야권에서 굉장히 좀 분주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우상호 의원은 공식 출마를 했고 박영선 장관도 거론이 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아직은 조용한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 상황으로 사실 사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유리한 국면도 아니다 보니까 매우 소극적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내년 대선의 어떤 전초전의 의미를 갖고 내후년 대선. 그렇죠. 네. 내후년. 그리고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국면이 네.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거론되는 분들 외에도 다른 분들까지도 이제 가세를 해서 좀 붐업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거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금 상대 쪽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야권 단일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거기서도 붐업의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라는 게 반사작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분명히 이제 여권에서도 그러한 어떤 작용, 활발한 후보군들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영 대 진영의 어떤 대결 구도로 가져가면 지금 서울시장의 어떤 이 선거 과정이 성격이 책임론에서 조금 다른 성격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여권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게 우상호 의원인데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장 자리가 되면 난 다른 데 가는 디딤돌로 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여권에서는 오히려 빅카드, 더 큰 카드를 써서 우리가 이 판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을 받는 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평론가님, 네.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러게요. 그게 이런 해석을 낳게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문구가 지금 있죠. 임종석 실장 정계 은퇴의 뉘앙스를 담은 그런 어떤 표현을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SNS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SNS 활동도.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그 결정, 그러니까 행정법원 결정 이후에 보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 윗 표현보다 제가 그 부분만 읽은 게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무엇인가 할 일. 이 두 표현이 뭐냐면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당내에 대통령에 지지하는 그런 권리당원들을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지지 세력으로 만들려는 어떤 요구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지금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재보궐선거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의 역할을 하는 것. 그런데 어느 쪽이 더 급할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서울시장 출마가 뭔가 지금 판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데서 자신이 나옴으로써 출렁거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읽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선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이 아니라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이라는 시점으로 생각하면 시장에 나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개인의 생각과는 다르게요. 정세균 국무총리 차출설 얘기도 나오고요. 또 하나 이제 사퇴 후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려요. 제가 이게 그 야당 관계자들 좀 만나보니까요. 가장 이게 나왔으면 바라는 후보가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더라고요. 아마 야당에서. 바라는 후보가. 예, 야당에서는. 네. 왜냐하면 이게 추미애 장관이 물론 이제 그 일부 이제 극렬 지지층의 친문, 지지도 이게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중도나 보면 최근에 무리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상당히 그 전체 중도나 보수의 민심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가장 쉬운 상대가 추미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상대를 정세균 총리로 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이제 그 합리적 이미지가 있고 또 나름대로 이게 그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은 경선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좀 힘들 거고요. 정세균 총리는 정말 이게 그 서울시장 선거 어려워지면 이거는 이제 그 대선의 전초전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 약간 체급을 낮춰서라도 마지막으로 이게 선당 후사 입장으로 정세균 총리가 놀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박빙
재미있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까지도 하다가 이제 총리로 가면서 또 네. 말이 있었던데 그렇죠. 서울시장으로 다시 나온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여권으로서 서울시장의 선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고 굉장히 사실 1000명대가 며칠째 계속 유지됩니다. 최종 책임자 역할을 지금 총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에 뛰어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도. 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코로나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세균 총리가 지금 해야 되는 당면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금 김진애 의원도 그렇지만요. 사실 더 주목을 받는 거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들만 열린민주당은 지금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순번이 1, 2, 3번까지 지금 국회의원이 됐는데 4번이 지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이 출마일로부터 아니 30일 전. 선거일로부터 선거일로부터 30일 30일 전 전. 재보궐은 30일 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일 전에 실제로 그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면 당연히 이제 김의겸 대변인으로 이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친문이나 혹은 또 많은 어떤 지지자들이 김의겸 대변인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김진애 의원이 완전히 정말 올인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30일 이전까지 어느 정도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다시 복귀를 할 가능성. 왜냐하면 지지율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끝까지 올인해서 자신한테 돌아올 이득이 있을까라는 정치 공학적인 어떤 분석만 하면 아직은 확실치 않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 뭐 의원 승계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관련된 논란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관련된 논란도 좀 있었고 이런 상황들 다 해결이 되고 돌아오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현실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김진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지만 열린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열린민주당은 이제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옛날에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게 논란까지 있었고요. 같은 이게 친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저는 후보 단일화로 가기 때문에 실제 그 의원직 사퇴에서 승계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로 저는 봅니다. 하나의 시나리오 정도군요. 네,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 또 금태섭 전 의원들도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제3지대에서 속속 이제 이런 의사들을 밝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일화 방식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긴 했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긍정적으로 읽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일화하고 싶다? 그러면 들어와라. 입당해서 그때부터 얘기하자 뭐 이런 건데 네. 지금 안철수 대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논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전체 야권의 대표로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을 키워서 네. 국민의힘당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하나의 당의 후보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예컨대 금태섭 뭐 예컨대 국민의힘, 국민의당 뭐 빅텐트를 그렇죠. 치자. 빅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야권의 단일 후보로 갈 때 가장 승리의 가능성이 1대1 구도로 만들어지면서 좀 유리한 국면이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당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지금 맨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 후보들 더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있고 또 윤희숙 의원 같은 인지도 있는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보내야 된다.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함께 대권 도전을 한 유승민 전 의원도 나와야 된다. 여기서 컨벤션 효과를 이루어서 경선을 통해서
여권을 압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 윤희숙 의원은 공관위원으로 지금 공천관리위원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그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안철수 대표나 혹은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라 원외죠. 그러면 일단 이 사람들과 뭔가 단일화를 하기 직전 단계가 국민의힘의 순수한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단일화를 하든 연합을 하든 간에 어떤 주도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이것을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아직은 현재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라든지 이분들이 전부 합쳤을 때 지금 안철수 대표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아직은 대등세다. 즉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과정이 드라마틱해져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높아졌을 때 안철수 대표보다 진짜 이 총합이 높아졌을 때는 여전히 국민의힘에 들어와라라는 그런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이나 혹은 유승민 전 의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도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이제 공관위원회 들어가기로 했었지만 빠지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시장 선거에 경선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죠. 아마 이제 박춘희 송파구청장부터 그리고 이제 조은희 서초구청장 또 이제 윤희숙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저는 나경원 의원까지는 확실하게 놓을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은 좀 고민 중인데 본인이 옛날에 서울시장을 2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놓을 걸로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이분은 이제 본인은 이게 야구로 비교하면 플레이오프에 먼저 가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준 플레이오프 거쳐서 이긴 팀하고 저는 1대1로 붙겠다. 네. 이게 박영선, 박원순 시장 모델 아닙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가 잘한 게 있어서 왜 플레이오프에 직접 갑니까? 저는요, 안철수 후보가 제대로 이번에 보수나 우파를 위해서 기여하려면요, 국민의힘에 조건 없이 들어와라. 들어와서 이제 백의종군 하면서 불쏘시개가 되든 이렇게 경선을 해서 떳떳하게 야당의 후보가 되라. 본인이 먼저 이게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기다릴 게 아니고 지금 호랑이 굴에 안 들어가면 호랑이를 못 잡습니다. 네. 옛날에 YS도 3당 아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도 자국의 기득권 누려서 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이게 입당해서 경선해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평론가님께 여쭐게요. 네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일단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권의 단일 후보 되려면 일단은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어떤 권력, 그러니까 이 당대표에 버금가는 권력을 계속 행사하는 건 단일화가 아니라 사실 경선이거든요. 경선을 어떻게 좌우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앞날도 도모할 수가 있고 또 당의 어떤 앞날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먼저 단일화에 당이 나간다? 이거는 사실 당 입장으로 봤을 때는 먼저 지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당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누가 지금 단계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은 경선을 관리를 하고 지금 당내에서의 어떤 목소리 또 힘을 키워야만 나중에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그 수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내로 들어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는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수님, 네. 100일 남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얘기들 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저는 궁금한 거, 지금 이런 분위기나 판세 정도로 봤을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누가 더 유리한지 이런 얘기 저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을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야권 후보, 여권 후보로 여론조사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물어봤더니 야권 후보에게 투표하시겠다는 어떤 국민들의 숫자가 조금 더 많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의 어떤 전체적인 정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 굉장히 안 좋고 민주당 지지율도 안 좋은 상황, 지금의 어떤 전국의 어떤 상황이 그대로 지금 반영된 상황인데 선거 국면으로 가면 저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진영 대 진영의 대결로 갈 경우에는 양쪽이 모두 다 동원령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그때는 또 승부가 어떻게 될지 점쳐지기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보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분석이요.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 야당이. 그래서 야당 후보들에게 힘이 안 실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야당이 나중에 판세상으로도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결정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이게 야당이 이제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들에게 조건 없이 들어오라 했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저는 룰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이게 모든 기득권을 버리도록 당원들에게 그 비율 반영을 없애고요. 뭐 전적으로 이제 그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의 의사로 저는 이게 반영되는 이런 경선 룰을 바꿔줘야지만 안철수 후보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금태섭 후보나 이런 게 훌륭한 분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제가 보기에 후보들 있잖아요. 마이크를 좀 이게 그 뺏어버린 것 같아요. 판을 안 깔아줬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본인의 목소리만 계속 비대위 목소리만 들리지 후보들이 제대로 발언하거나 이게 홍보할 수 있는 장이 없어요. 오죽하면 이게 김무성 의원이 주도하는 마포 포럼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게 후보들이 하잖아요. 그걸 왜 김무성 의원이 해야 됩니까? 당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그 후보들 위주로 저는 당을 운영하면서 저는 뭔가 이게 홍보의 장을 깔아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일로 100일 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